저는 기초의원을 했고 부의장님께서 이제 광역의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도의원들, 기초광역의원들이 어떤 공부를 하면서 어떤 자질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 정재성 전 의원님께서 기초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근데 지방자치가 왜 중요하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왜 중요한지 제가 그 역할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 충주시 시의회 의원 여러분 19명 계시죠. 네. 첫 번째 역할이 있어요. 우리 올해 충주시 예산 보니까 한 1조 6,30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시장 한 명의 시장과 1,700명의 공무원이 쓰는 거예요. 편성하죠. 그러면 이게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네. 국민의 세금으로 충주시 곳간에 1억 7,300만 원을 넣어놨어. 곳간에. 1조 6,300만 원. 1조 6,300을 시의 곳간에 넣어놨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이거 마음대로 시장이 갖다 씁니까? 공무원이? 못 쓰잖아요. 곳간 열쇠를 누구한테 줬어요? 시민이 표를 찍어서 19명의 시의원을 만들어줬잖아. 이 사람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 열쇠를 열어줘야 쓰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시장표는 몇 명이나 있어? 1,700명 공무원이 있잖아. 인사권자의 최우두머니가 시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시장과 1,700명의 공무원을 도장 하나 가지고 19명이 상대를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아이고 얘는 이뻐. 얘는 이만큼 써야 돼. 아이고 저 동네는 내가 표가 많이 나왔어. 저 사업 이런 거 좀 해줘야 돼 거기. 아이고 저 꼴도 배기 싫어져가 표도 안 찍고. 저게 다음에 해줘. 그냥 신용만 내던지. 이걸 누가 단속을 해야 돼? 19명 시의원이 각 분야별로 산업건설위원회도 있고 총무위원회 무슨 행복위원회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의원들이 각자 맡아서 자기 파트별로 예산서가 오면 근데 예산은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 하고 도장 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만들어서. 응? 각가별로 이만해. 육법 전서만 해. 응? 그리고 보기도 어렵게 써놨어 이놈들이 이걸. 그러면 시의원이 그걸 보고 자기 분야에 내가 뭔가 무슨 과를 담당하는 시의원이야. 이걸 예산서를 보고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다는 못할 거예요. 책임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체크를 해. 중요 사업에 대해서 현장도 나가봐야 돼. 현장도. 때로는 우리 같은 분과의 의원들하고 같이 때로는 내 혼자.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돼.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된 사업인가? 아니면 남내기 사업인가? 향후 20년 후에 문제가 있는 사업인가 없는 사업인가? 진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가? 이걸 따져봐야 돼. 시연이. 그래서 이것은 남내기 사업이다. 이건 불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 시장이 우리 자당의 시장이든 타당의 시장이든 아무 관계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지방의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카트할 예산은 카트해서 이 부분이 좀 더 우리 충주시에 어둡고 그늘지고 이런 곳에 잘 쓰여서 우리 충주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이런 역할을 19명 시의원이 해야 된다. 쉽지는 않아. 그러나 밤새 밤을 새워서라도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시의원의 역할이다.
네, 부의장님. 시의원들의 어떤 중차대한 역할과 임무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어떤 현장감에 있어서 이해도 뿐만이 아니고 어떤 시도의원들 스스로의 어떤 자질, 전문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질 부분에서 이제 그 예산 문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시의원 눈코 뜰 데 없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왜? 1조 원 없는 이런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막 쓰여지는데 1년에 1년 동안 이거에 대한 뭐 견제 혹은 그 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 이런 거에 대해서 시의원이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시의원의 역할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런 양반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1조 6천억이 충주시에 1년에 쓰여지는데 이걸 누가 혼자 막 쓰게 내비둬? 아니잖아. 시의원들이 감시하잖아요. 그리고 따져보잖아. 그러면 이 돈이 잘 쓰여지게 시의원들이 만들잖아. 그럼 누가 중요해? 시민들 입장에서. 도의원이 중요합니까? 국회의원이 중요합니까? 시의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시의원 19분의 시의원님들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잘하는 시의원 찾아서 언론에 좀 발표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은 우리 시의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국회의원이나 이런 도의원이나 이런 사람보다 우리 시의원들한테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격려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아까 제가 한 분의 시장과 우리 집행부는 1,700명의 시 공무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 면장 댁 내가 아이고 면장 댁에 그 머슴하고 내가 겸상을 해서 밥을 먹고 왔어. 동네에서 막 자랑을 해. 이게 무슨 뜻이야? 관이 문턱이 얼마나 높은가 이게 높으냐 이거. 그 정도. 이렇게 관이 높아. 면장 때 머슴하고 밥을 먹었어도 아주 그게 자랑거리야. 이렇게 관이 문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 지방자치를 하면서 많이 낮아졌어요. 이 역할을 누가 했냐? 시의원, 군의원 이런 분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낮아진 거예요. 뭘 하면서 그렇게 낮아졌어요? 이분들이 군이면 군 공무원, 충주시면 시 공무원들을 1,700명을 대상으로 계속 감시 견제를 하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시민을 위해서 왜? 국민의 세금에 녹을 먹고 있으니까 그 시민들을 위해서는 일해야 된다. 이걸 누가 얘기를 해? 그 전에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지금 시의원들이 하잖아. 그러면서 계속 문턱이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국민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데 충주시 공무원이면 충주시에서 시민들한테 열심히 일하라고 지금 봉급 주는 거 아니야? 네네. 맞습니다. 시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시의원들이 문턱을 낮아지게 만들잖아. 네. 물론 19명의 시의원이 1,700명의 공무원을 다는 못해. 그러나 중요 부서의 중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을 많이 견제하시잖아요. 그리고 많이 선도하잖아. 또 그분들하고 식사도 하면서 내가 주민들 의견이 이렇더라. 이거는 좀 충주시에서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권유하잖아.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시의원이 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충주시 공무원한테 뭐 맨날 만나서 그렇게 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럼 충주 시민들 입장에서 누가 더 중요해? 국회의원보다 시의원이 중요하다. 이름으로써 우리 관의 문턱이 점점 낮아져서 진짜 이 1,700명의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정신으로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감시 견제 역할, 또 그분들을 선도하고 주민들하고 잘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시의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두 번째 자질입니다.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지방의원의 자격이 있다. 국회의원 마찬가지예요. 이 자질을 갖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 선택한 거지,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시의원 잘 체크하셨다가 우리 당원이나 시민들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으로 만들어 드려야 이 시가 행복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있어. 또 법을 만드는 역할이야. 조례. 나라의 법을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이 만들죠. 네. 충주시의 법을 누가 만들어? 의원들이 만듭니다. 시의원이 만들죠. 19명 시의원이 시조례를 만들어. 어떤 조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례. 시민이 행복해지는 조례. 그늘진 곳을 좀 햇빛을 비춰주는 조례. 무슨 이런 가지각 그 방면에 그걸 찾아서 시민에게 이로움을 주는 법을,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민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 이게 소통이에요, 시민들하고. 지방의원, 시의원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 소통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공청회도 하고 이름으로써 주민들을 가장 밀접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야? 시의원들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이거 써먹으려고. 응? 왜? 현장을 많이 알잖아. 주민들을 많이 알잖아, 시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밑에서 선거운동이나 그냥 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야. 현장에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것 뿐이지. 시의원들이 현장에 강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조례를 만드는 과정.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수정하기도 하고. 이런 조례를. 법을 통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게 된다. 국회의원이 여기서 와서 충주 시민들하고 공청회 하는 거 봤어요? 시의원들이 하잖아. 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만큼 시의원들이 현장에 강할 뿐더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소통을 하는 관계에 있는 분들이다. 또 언제든지 필요한 법을, 충주시의 법을 만들려면 이 시의원들을 이용해야지, 시민들은. 그걸 그냥 버려주면 안 되잖아. 일정 기왕에 표를 찍어서 만들었으면 써먹어야지.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 충주시에서 법으로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요구해야죠. 이런 조례를 우리 충주시의 법을 만드는 역할을 시의원 19명 시의원들이 하고 계시다. 네.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자질이야, 자질. 얼마나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얼마나 필요한 부분을 많이 개발을 해서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법으로 만들어서 공표해서 시민들께 혜택을 주는 거. 이 역할. 이게 아주 중요한 시의원의 역할이다. 소통을 잘하는 시의원이 체계가 이게 이제 예산 네. 첫 번째, 두 번째 감시, 견제. 그리고 세 번째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만 가지고도 시의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조례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이만큼 혜택을 주는 게 가시화되면 이 언론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 캐치해서 언론을 내셔야 돼. 이렇게 이 시의원들이 이 사람이 만들어서 거기에 또 몇 명의 시의원이 찬성을 해서 도장을 찍어줘서 이게 조례로 공포가 돼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있다. 그러면 시민들, 우리 당원들, 내가 좋아하시는 시의원이 그렇게 해서 큰 일을, 좋은 일을 했다. 그럼 전화해서 격려해 주세요.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야 더 열심히 해. 저 새끼 시의원 역할도 못하고 이러면 걔 주눅이 들어서 일을 못해요. 자꾸 좋은 부분 그래도 쓸만한 일을 했다. 그러면 격려해. 칭찬해줘. 그래야 더 열심히 해. 요즘은 SS, 그렇습니다. SNS상에서 그래서 많이
많이 자기네가 좋은 일 한 거를 많이 그래서 이것이 이걸 할 수 있어야 이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지방의원 자질이 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건. 이렇게 그 지방의원의 자질과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충주시의 19분의 시의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좀 시청하시고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열심히 성실한 해야 의정 되겠네요. 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마음 큽니다. 다음 선거에서 시의원과 도의원 선출 기준과 공천 절차에 대해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라서 공천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도당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지역위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자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공천이야. 이 기존 의원들은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 의원들은 현장에 강하다. 네. 왜? 주민들을 이미 많이 접촉해놨어. 맞습니다. 주민들이 저 사람은 잘 알아. 이 사람은 정치 초년생이야. 처음 내가 입문을 해보고자 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질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러면 이거 둘이 똑같이 붙여놓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네. 그래서 처음에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점수도 좀 주고 정치적 약자라 그래서 이거를 뭐 여성들은 또 더 약해, 청년들은 또 더 약해.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점수를 줘. 네. 그런 공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점수를 줌과 동시에 거기다가 경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자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도 도당에서 앞으로 지방 선거에 이 경선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준비, 지방의원 어떻게 준비하나 네.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정치 신인들이 참 어렵지. 이 대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정치 신인들은 뭘 하셔야 되나? 아까 그런 제가 말씀드린 지방의원의 자질 이런 거를 공부함과 동시에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권리당원 받아야 돼. 왜?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정치 신인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권리당원만 가지고 경선을 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주민들은 다는 몰라. 맞습니다. 정치 신인들은. 그러나 내 주변에 최대한 아는 사람들한테 민주당은 이래서 좋다. 이래서 우리 민주당 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 권리당원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분들을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를 해. 그러면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경선을 해서 이 공천을 주기 때문에 이 정치 신인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원의 자질뿐만 아니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설득을 해서 권리당원으로 많이 가입시키는 부분이 이거는 우리 지방의원이나 시장이나 도의원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지름길이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출직에 나오고 싶은 분들은 당원 확보에 주력하시라라고 하는 말로 그렇죠. 이해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충주시의 어떤 현안 문제로 이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서 21만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혹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난제 중에 난제죠. 어렵죠. 그러나 뭐 대한민국 내에서 뭐 지자체 중에서 롤 모델을 찾아보면 아마 몇 군데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해보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아마 충청북도 내에서 진천 같은 곳, 이것은 아마 기업으로 인해서, 우량 기업으로 인해서 젊은 층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또 순천, 전라북도 순천, 이건 뭐 국가정원서부터 거기 생태계 이런 걸 통해서 꾸준하게 아마 지금 한 20년쯤 전부터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전국으로 알려졌죠. 그걸 통해서 관광객 유치. 그러면서 숙박업소부터 식당 뭐 이런 여러 가지 산업이 동시에 거기 들어오면서 인구가 아마 지방 중에서는 그래도 증가하는 걸로 어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롤 모델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부분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도 여기 보면은 국가산단도 있고 해서 산단과 관광이 겸해지는 이런 롤 모델을 했는데 지금 관광이 좀 충주에 약하죠. 지금 단양이나 제천만 가봐도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목포, 여수 이런 데 뭐 어느 도시든 가보면 관광의 사업에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때로는 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외자 유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합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상 케이블 놓는 데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충주가 늦었죠. 근데 지금 늦은 때가 빠른 때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지금 관광산업에 투자해야 된다. 관광사업은 한번 투자를 하면 재투자가 별로 없어요. 재투자가. 다른 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관광산업은 한번 투자를 해놓으면, 한번 유치를 해놓으면 다시 돈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야. 재투자는 뭐 거의 없어요. 그걸 통해서 홍보, 스토리텔링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그런 걸 개발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적당한 그 위치에 갖다 놓으면 이 재투자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 이거는 계속 관광객 유치, 관광객이 많이 오면 거기에 관련된 산업, 거기에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젊은 층 사람들, 이 외부에서 오게 돼 있죠. 그걸 통해서 좀 인구 문제를 해결했으면 싶은데, 이게 그런 롤 모델을 찾아봐야죠. 충주에서 찾아봐서 이 전문가들이 충주에도 있을 건데 이분들이 그걸 찾아보고 또 공청회 여러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나면, 또 뭐 전문가들 통해서 이제 해서 결론이 나면 그 정책을 꾸준히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 그 정책을 밀고 가야 됩니다. 시장이 바뀌어서 에이 저 사람 없죠, 이거 안 돼요, 가르치면 안 됩니다. 어느 당이 시장이 됐든 그 정책이 정해지면 당을 떠나서 그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이분들이 계속 그 정책을 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20년 후에 30년 후에 답이 나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충주가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지정학적으로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과 더불어 굉장히 유력한 산업이라 하는데 우리 충주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해야지. 투자. 좀 늦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 용역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이 되면 꾸준히 하다 보면 아마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재선의 부의장을 하셨잖아요. 3선을 하시면 의장 되시는 거죠? 모르죠. 제가 뭐 그 의장의 자질이 또 좀 있어요. 몇 가지가. 아직 뭐 제가 그런 자질이 있는지도 생각을 안 해봤고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구무원하겠습니다. 예. 3선 하셔서 의장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의장 한번 타이틀 보고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의장 한번 하세요. 아직 뭐 출마 결정도 못한 상태니까
잘 모르겠고 우리 저 인사만 하고 네. 그러면 마무리합시다. 좀 오늘 저 여러분들 권유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찍게 돼서 영광이고요. 참 좋은 자리였습니다. 우리 주로 이제 당원님들이 많이 보시죠? 우리 저 충주에 우리 달래강에 영혼이 있고 계명산에 정기가 있고 탕금대에 진리와 정신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충주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님들 앞으로 잘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잘 보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당원님들, 충주 시민분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모두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운이 있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그 사회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늘 얼떨결에 이주승 대표가 빠지는 바람에 1일 사회자를 해봤어요. 괜찮네요. 이 자리 뺏어올까 하고요.